반갑습니다. 정혜진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대비 D-38번째 시간입니다. 질량 보존의 기본 문제, 질량 보존과 관련한 소재가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밑바탕에 깔리는 기본 소재이기도 하고요. 해서 오늘도 3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원소 종류 숫자를 맞춰야 되겠죠. 맞춰보면 1, 1, 1, 2 이렇게 하면은 원소 종류 수를 맞힐 수 있어서 계수값이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있죠. 반응 전의 질량, 반응 후의 질량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X2, Y4 그리고 Z2 두 가지의 반응물 중에 어느 것이 한계 반응물인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그러려면 반응 전의 질량은 총 32였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도 32여야 되는데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 이것이 된다. Z2가 한계 반응물이다. 그렇다면 32를 맞힐 수가 없죠. 그렇죠? 16이 있어야 되는데 X2Y4가 16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반응물 처음의 물질보다 양이 많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한계 반응물을 우리는 X2Y4로 판단해야 되겠고 그러면 Z2가 반응 후에 16이 남으면 반응 전, 반응 후의 질량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 질량 관계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 밑에 적어 볼게요. X2Y4는 8g이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Z2는 빼주면 8이네요. 그 다음에 X2는 7이 생겼고요. Y2Z는 9가 생겼습니다. 계수값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1, 1, 1, 2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량 관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지문 들어갑니다. 기억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다. 그렇지 않죠. 자, 니은 X2, Y4와 Z2는 분자량이 같다. 분자량은 같은 몰수의 질량 B.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위에 보시면 X2, Y4, Z2가 몰수가 1, 1로 같죠. 이때의 질량 B 8대 8. 그러니까 분자량이 같은 거네요. 니은은 옳습니다. 원자량 B, Y와 Z의 원자량 B. 자, 화학 반응식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Z2하고요, Y2Z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몰수가 지금 1, 2니까 Z2의 몰수를 지금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량도 2배,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몰수가 똑같으니까 2몰 2몰이니까 질량 B 16과 9가 분자량 B죠. 그 다음에 Z2가 16이니까 Z는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2Z가 이게 9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 Z가 8이므로 Y2가 1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Y는 0.5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므로 Y 대 Z는 원자량 B가 1대 16이네요. 1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니은 2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질량은 보존된다. 이 내용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자, 같은 소재입니다. 학평 문제로 출제됐었는데요. 지금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A가 152g 반응에 관여했다. 자,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152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겁니까? 변곡점이죠. 저스트하게 반응한 시점입니다. 그게 O2를 6몰을 넣어주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O2 앞에 3이 있는데 이거를 6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전체 계수 앞에 2를 곱하니까 2A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B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랬을 때 6몰의 산소가 반응에 관여했을 때 상대값으로 전체 부피값이 3이다. 그러면 반응물이 모두 반응을 한 시점이니까 그때는 뭐만 존재합니까? CO2와 B만 존재하죠. 그것의 부피가 2 플러스 2B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2가 0인 시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시점이 지금 1이지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A가 2A죠? 아하. 옆에다가 2A를 적으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O2를 10몰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10몰 중에 O2는 6몰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몰이 남겠죠? 그 4몰에다가 CO2가 2몰이 생성되고 B가 2B가 생성됐으니까 그러면은 6 플러스 2B 요게 상대값 5에 해당하는 거죠. 아하. 그러므로 이건 비례관계로 풀면 되겠군요. 6 플러스 2B 대 5는 2 플러스 2B 대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B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B 값을 2를 넣게 되면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대값 5는 실제로는 10이었구나. 그렇다면 상대값 3이면
이거는 실제로는 6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군요. A는 지금 1값이 실제는 2여야 되니까 2A가 2이므로 A 값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볼까요? A가 1이니까 여기는 2자입니다. 2, 6, 2. 그 다음에 B가 2니까 요거는 4. 이렇게 하면 이제 계수가 완성된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질량 보존이 이제 적용돼야 되는데, 자, 밑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6몰의 O2. O2는 32니까 곱하기 6 하면 192 이렇게 되겠군요. CO2는 44인데 2몰이니까 88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152 플러스 192는 88 플러스 25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4몰의 B가 256이니까 B는 얼마가 되나요? 4, 6, 24? 64네요. 그렇죠? 64. 답은 B의 분자량을 물어보니까 4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질량 보존으로 마무리됐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3번 세 번째는 화학 반응식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질량 보존이 적용되는데 X와 O2가 반응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X는 128g 있었는데 나중에 반응 후에 없죠. 한계 반응물로 X가 이용됐다. O2는 3몰 질량으로 계산해보면 3 곱하기 32니까 96이 되겠군요. 자, 96.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질량의 총 합이 반응 전과 반응 후가 동일하려면 O2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64. 이렇게 돼야지 질량이 맞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반응 후에 O2는 64면 요거는 2몰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응 전에 O2가 3몰이었는데 반응 후에 2몰이 됐다는 건 산소가 1몰만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 봐주십시오. 지금 1대 2대 A로 반응을 했죠. 그런데 산소가 1몰이 지금 반응했으니까 X는 0.5몰이 반응을 했겠군요. 아하, X 128g은 몰수로 0.5몰에 해당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 몰수의 합은 0.5 그리고 3 그러면은 3.5몰이죠. 그 3.5몰이 7H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6H는 몇 몰에 해당할까요? 3몰에 해당하겠군요. 그렇다면 Y 160g은 몇 몰에 해당한다? 3몰이 되기 위해서는 O2가 2몰이 있으니까 1몰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므로 자, 문제 들어갑니다. A분의 Y 분자량. Y 분자량은 지금 우리가 계산했죠? 1몰의 질량이 160이라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지금 화학 반응 과정을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X가 0.5가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1몰 반응을 했죠. 그 다음에 생성물이 Y가 1이 생성됐으니까 0.5 대 1대 1입니다. 그렇다면 1대 2대 2군요. A 값은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분의 160이니까 83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결국은 질량 보존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를 풀 때 이와 같이 질량 보존이 밑바탕에 깔리는 예를 앞으로도 많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느라고